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정숙 사회복지 과장님께서는 발언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7건과 권고사항 2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부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먼저 사업부서별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은 고지리 공설 공유묘지 조성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는 89억 7천만 원이며 2017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사업 추진하여 금년 5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2건으로 먼저 2020년도 장애수당 편취 의혹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수령한다는 민원 제보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 2016년 9월부터 19년 9월까지 과오 지급된 장애수당 76만 원을 환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의혹은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보조금 용도의 사용권에 대하여 보조금 1,372만 원은 반환 조치하였으며 미반환된 2,448만 원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미집행된 사업은 4건으로 시각장애인협회 재활교육 지원사업과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지되었으며 노인복지관 세탁차량 운영비 지원은 세탁차량 출고 지원으로 운영비 지원 실적이 없으며 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8개 장애인 단체 및 2개 노인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MOU 및 LOI 협약 체결, 협약사항 이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의 로컬푸드를 지원하기 위해 안성시와 농업법인 안성로컬푸드 유통센터가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농산물 꾸러미 배송 및 공급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은 3중면의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 138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안성시 자체심사로 원안 가결된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사업은 공도 대림동산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38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신축 예정입니다. 아래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의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입니다.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추진 시에 노인요양시설 법정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부 승인한 사항으로 실시 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14개소로 취득 가격은 83억 25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로
이중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는 2020년 12월 31일 관련 조례 폐지로 폐지되었으며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는 금년부터 장애인복지관이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훈위원회도 폐지되었습니다. 운영 실적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전년도의 시책 업무 추진비는 2건에 94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7건에 309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는 3건으로 보계면 복평리 이장회 38명이 제기한 종중 자연장지 신고 취소 요청건은 보계면 오두리 종중 자연장지 설치 신고에 대한 취소 요청으로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어 취소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양성면 동항 1, 2, 3리 이장회 87명이 제기한 종교시설 봉안당 설치 반대는 원곡면 소재 종교시설인 상월사에서 제출한 봉안당 설치 신고에 대한 반대 민원으로 의견 수용 처리하였습니다. 죽산면 용설리 한신마을 주민 일동이 제기한 종중묘지 조성 반대는 신고자의 신고 취하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처리 현황은 총 5건으로 화장지원금 신청 2건에 대해서는 화장지원금 지원 기준인 사망일 현재 안성시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 조건을 미충족하여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봉안당 설치 신고 2건은 원곡면 소재 상월사에서 제출한 봉안당 설치 신고로 종교단체로서 신도 및 종교활동 요건이 미흡하여 반려 처리되었으며 매장 신고 민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0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개장 허가 처리 70건 중 보완 지시 건수는 2건으로 2건 모두 이행 완료되었고 자연장지 조성 신고 25건 중 보완 지시 1건으로 보완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5개 일자리 사업 수행 기간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엔 57억 9,01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1개 사업단 1,7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금년에는 예산액 112억 7,700만 원으로 40개 사업단 2,833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노인 요양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42개 시설에 전체 정원 1,978명, 입소 인원 1,610명으로 공실률은 18.6%입니다. 다음 24쪽부터 32쪽까지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전년도엔 경로당 261개소에 신축 및 개보수비로 21억 8,518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엔 4월 말 기준 123개소에 8억 6,72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부터 39쪽까지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181개 경로당에 3억 34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78개소에 1억 6,3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까지 경로당 미설치 마을 현황입니다. 관내 경로당 미설치 마을은 34개소로 주로 신축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가 되겠으며 원곡면 반제 경로당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쪽부터 43쪽까지 미등록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12개소로 매년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국비,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5,906만 원을, 금년에는 2,48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카네이션 하우스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도비 지원으로 카네이션 하우스 2개소에 연간 1,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 2,000만 원, 금년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는 장애인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8개 단체 28개 사업에 7억 8,366만 원, 금년도에 8개 단체 50개 사업에 8억 9,1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 현황입니다. 전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예산액 11억 8,619만 원에 90명이 일자리에 참여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12억 5,611만 원으로 9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9쪽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전년도엔 12회에 걸쳐 453건을, 금년에는 3회 개최로 115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5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1억 9,252만 원의 예산으로 5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금년에는 2억 1,356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2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1쪽부터 53쪽까지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엔 센터 운영비 2억 9,213만 원, 자활사업비 2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10개 사업단 118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센터 운영비로 2억 9,720만 원, 자활사업비로 20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1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188억 3,689만 7천 원으로 8,090가구 1,285명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비로 186억 2,0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35억 4,260만 원 예산으로 현재까지 8,126가구 1,188명에게 77억 9,35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55쪽에 차상위 계층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차상위 양곡 및 건강보험료로 6,530가구 8,710명에게 3,864만 6천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엔 4월 말 기준 2,278가구 3,051명에게 1,407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성숙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네. 이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작년도 그 시정 사항하고 권고 사항은 사회복지과가 100% 달성을 했네. 네. 딴 데는 한두 건 못했는데 사회복지과는 9건을 다 처리했네요. 잘하셨고 내가 듣기로는 방송에 한번 나왔다라는데 우리 안성에 불법 수목장이 고발됐어요? 네. 양성면에 에버그린 수목장이 있는데요. 네. 그 처음에 이제 교회 종교 시설로 해서 그 수목장 림을 조성해서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방송에 고발된 내용은 그 종교 활동이나 이런 종교 실체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장사 시설로 그 사용료를
징수를 하려면 예. 그거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또 게시를 해야 되는데 실제 게시된 사용료하고 다르게 많이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뭐 내가 어디 가니까 한번 얘기가 나오길래 네, 그래서 한번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또 우리 이저 동북권 지역 아닌가 하고 그래서 10페이지 보면은 그 이제 시립 시임의 전담 종합요양시설이 이제 우리 3주기에 이제 건립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현수막이 걸렸잖아. 근데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데인데 네, 그 다른 또 뭐 일반 개인이 그 주간보호하고 뭐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현수막이 한 2개 걸려가지고 난 나중에 이거 때문에 걸리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네. 알아보니까 그 요양원인지 뭐 주간보호만 해놓은 건지는 아니가 모르지만은 네. 그거로 인해 가지고 현수막이 걸렸는데 여기 어디죠? 교동 어린이집 네, 네. 거기 요양원 지금 짓고 있죠. 예,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그거를 이제 새로 사신 분이 예. 그 요양원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동네 분들이 이제 반대하신다고 이제 민원을 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증축을 해가지고 위로 올린다는 더 올린다는 것 같은데. 네, 한층 올린 것 같습니다. 한층 올리면은 그 양반들 이제 반대는 주 목적이 어린이집 있을 때도 이제는 주차 공간이 이제 협소하고 아이들 이렇게 막 이제 데려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고분 뭐야 저 길목에 네. 차가 뭐 정차하면 또 서야 되고 뭐 이러니까 불편한데 이게 또 요양시설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또 그걸 또 확장을 한다니까 이제 차 댈 때도 없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요양 주간보호나 뭐 요양 시설이면은 차가 오면은 일단은 그분들 내렸다 탈 때 해볼 때까지 정차를 있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은 차가 뭐 밀리고 뭐 이러니까 그 양반은 그래도 반대라는 거지 뭐 요양시설을 반대는 건 아니더라고. 근데 해결됐어요? 근데 그 양반도 취하는 사람 양반이요. 아니 주차장을 확보 안 하고 요양원만 키워놓으면 자기만 뭐 이익 보고 나머지 동네 사람은 죽으려는 건가 뭐요? 아니 그 요양원에 네. 맞는 적합한 그 주차장 대수는 다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네. 그거는 증축해도요? 건축과에 증축 계획 냈을 때 네. 이미 다 적법하게 처리가 돼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고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요양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오셨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건축이 적법하게 리모델링 돼서 이제 설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제재할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요양원 짓는 시설의 주차 대수 이런 거하고 관계가 다 적합하다 그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은 주차장 문제보다는 이제 도로가 협소하고 이제 요양원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양원 들어오는 네, 거 네. 좋아하지 않는다. 네, 내가 알기는 뭐 요양원 들어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길 막히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예, 하여튼 뭐저 민원 처리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 여기 보니까 우리 동네가 나와 있는데 네, 뭐 무어산 경로당, 우곡 경로당, 평촌 경로당 이거 경로당 신축할 때 다 이게 공유재산으로 안성시로 기부 체납한 건데 왜 딴 데는 기부 체납을 안 했는데 왜 여기만 우곡 경로당하고 평촌 경로당하고 무어산 경로당은 어디요? 대덕면이요. 아 이거 왜 기부 체납을 한 거지 그때? 나는 그때 이장을 안 봤는데 난 아니 땅은 지금 그 우리 저기 그 20가구 소유인데 건물만 지금 시 저기로 된 거죠. 네. 화곡리 우곡은 네. 그 부지가 우곡 마을회로 돼 있고 건물만 시로 돼 있고요. 평촌은 또 소유가 개인으로 돼 있어요, 부지가. 아 그러니까 20가구 개인이 우리가 20가구가 20명이 돼 있는 거 이게. 네. 그게 이제 문화마을 조성할 때 그때 해가지고 이제 20가구인데 아니 그 후로도 경로당을 많이 줬는데 왜 다른 데는 기부 체납을 안 받고 왜 여기만 기부 체납을 받은 거야?
기부 체납을 받은 게 아니고 예, 예. 지금은 공유재산 그 관리법상 네. 이제 시에서 경로당을 지어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때 그 과거에는 예. 시 건물로 돼 있는 경로당이 몇 개 있는데 그때는 아마 그게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그래서 시 건물도 아니고 새로 저기를 뭐야 조성해가지고 짓는데 그러면 경로당 새로 짓는 것들은 다 기부 체납을 처음부터 받았어야지. 왜 이것만 받은 거예요? 그때는 마을 일찍 화곡리는 이제 우곡 마을에 하고 평촌에 그 개인이 이제 땅을 이제 그 경로당 신축 부지로 제공을 할 테니까 지어달라 해서 이렇게 짓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우곡하고 아니 근데 왜 하필은 또 왜 우리 화곡리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저 달라고 안 그러면 다 뭐 저 달래도 저 준 거지 그냥 저기 줬나? 지금 우리 저 평촌 경로당 진지가 96년 되신 건데요. 네. 그 후로 수많은 지금 뭐한 100여 개는 안 돼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50여 개는 줬을 텐데 그러면은 다 기부 체납을 받았어야지 50여 개가 다 우리 저기 공유재산 우리 안성시 건물로 돼 있어야지 왜 요 세 가지만 이렇게 됐느냐고 그지. 지금은 경로당이 시에서 질 게 아니라 이제 마을에 이제 자체적으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부지만 제공을 하고 그냥 지어달라 그래서 건물만 안성시 소유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어느 경로당은 부지만 다 마을 거고 뭐요 저기 저 시에서 줘준 거 아니에요 요새. 아니죠. 다 마을에서 확보를 한 거죠. 마을에서. 무슨 일부 확보인가? 지금 대부분이 다 마을 부지에서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아니 지어달라고 말을 그러는 했는데 거죠. 이거 평촌 경로당도 마을 땅인데 아니 우리 이제 20명 개인 땅인데 20명이 경로당을 줘달라고 뭐 일단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0명 앞으로 되던 뭐해야지 무슨 기부 체납이 돼 버렸어 그래? 97년도 당시에 이게 마을로 보조금을 줘서 신축한 것 같지 않고 아마 시에서 직접 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으로 시소유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부지하고 건물이 소유가 아니 달리. 우곡 경로당도 땅은 우곡 땅 아니에요. 네네. 근데 경로당만 줘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을에서 진 게 아니라 시에서 아마 직접 시설비로 해서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유가 안성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짓는 거는 이제 다 같이 보조금으로 주어서 보조금 줘서 하고 예, 소유권도 마을에로 돼 있는데 이게 그럼 이것뿐만 아닐 텐데 엄청 많을 텐데 왜 해피는 세 군데만 이거 돌려줄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반환 또 마을로. 예, 마을로 이렇게 소유권 전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희한하네. 많은 경로당을 줬는데 다 시에서 져준 것도 있겠지. 보조금 받아서 그냥 직접 아마 수행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지금 세 군데만 아니라 직접 시에서 져준 게 많을 텐데 왜 하필은 세 군데만 우리 공유재산 건물로 안성에 등록이 돼 있느냐고요. 등록이 더 많이 됐어야지랑. 위에 대림동산 경로당도 안성시 거기는 토지도 안성시 거고 경로당도 안성시 거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나중에 저기로 다시 이제는 알아보기로 하고 이제는 이제 사회복지과도 이제 집단 민원이 네, 이제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특히 뭐 장애인이 무슨 뭐 이런 뭐 수목장애인이 무슨 뭐 종중족이니 이제 그런 거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뭐 조그만 뭐 종중인지 이건 완전 뭐 그냥 대단히 응? 뭐 종중하면서 그냥 뭐 수목장 같은 거 이런 건지 하여간 잘 구분해서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잘 빨리 가서 하여간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번에 그 감사 법무 담당관실에 네, 보니까 고지리 사람들은 다 징계 먹었더라고. 고지리 관계돼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 고지리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예산을 빨리빨리 줬으면 빨리 진행을 하실 텐데 시에서 뜨뜨미리에게 예산을 주다 보니까 제 뭐 징계 맞은 게 고지리 뭐 추모공원 고지리 4건인가 다 해, 5건인가 6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잘못을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냐. 왜냐면 예산을 제때 얼렁덜렁 줬으면 잘 추진이 됐을 텐데 예산을 제때 안 주다 보니까 뭐 왜 그러냐니까 마을하고 약속한 게 뭐 다르다고 뭐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언제까지 준공 해결했는데 안 하니까 그럼 돈이 없어서 하는 거지 뭐 사회복지과에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부러 안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여자분이 우리가 보니 돈을 안 줘서 여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찔끔찔끔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징계 먹은 거는 개인적. 그러니까 누가 그 사회복지과 이제 고질이나 저기 어디 추모공원 갈라 그랬었어요? 그런 사업 안 하려고 그러지 이제. 저희가 아니, 하여간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징계 먹어가지고 내가 감사본부 담당관실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그래 제때 돈 줬으면은 징계나 이런 것도 안 맞을 텐데 그런 거 시에서 안 하고 나서 잘못했다고 이제는 감사본부 담당관실에서는 뭐 추모공원하고 저 직원들 징계 또 뭐 경책 뭐 쭉쭉 나와 있던데. 저희가 업무가 미숙했던 점이 있습니다. 업무가 미숙해서인 거요? 네, 네. 나는 또 돈을 직접 안 줬다고 지금 빨리빨리 안 줘서 그렇다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야지 그 넘어가는 거지. 업무가 미숙했다 그러면 정말 거기서 정말 진지하라.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 특히 고질이 저희들 의원 하기 전부터 추진됐던 건데 이제 의원 얼추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는 완공이 돼서 다행입니다. 네. 고생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반인숙 의원님. 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네. 저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복지관의 주간보호시설이요. 이제 증축을 하게 되면 주간보호시설이 이제 임시로 이렇게 소음이 많은 기간 동안 일정 기간 이렇게 다른데 임시시설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주간보호시설은 아예 임시시설이 아닌 아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중축하는 걸로 했고 잠깐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만 임시로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게 합니다. 한 얼마나 되죠, 기간이? 저희는 한 3개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옮겨가서 살 수 있는 시설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 빨리 알아보셔서 하셔야 될 거 계속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계시니까 네. 혹시나 또 아이들이 일반적인 아이들이면 괜찮지만 네. 그게 아니니까 더 조심스러울 수 있는 거고 네, 또 아무 곳이나 또 가서 이렇게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신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잘 알아보셔갖고 얼른 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류현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미설치 마을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0페이지. 좀 다 총 망라된 게 아무튼 미설치된 곳이 32곳입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각 면단에서 취합됐겠지만 가장 정확히 보고가 돼서 올라온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금강면 같은 경우 경로당 신축 부지 미확보 및 자금 부족. 뭐 다른 데도 거의 사실은 이게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네, 뭐 딴 데도 뭐 좀 설치 사유를 조금 다르게 쓴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가장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두 번째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인이 구성이 되고 등록 신청이 다 되면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마땅한 공간이 있을 거고요. 그죠? 네. 그러고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인원 60세 거주 인수가 좀 적은 동네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보니까 어느 동네 같은 경우는 이 주택을 임대해서 이렇게 좀 해준 것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없습니까? 네, 저 시내에 네. 서인동이었나?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중앙도서관 밑에 그 공원 금산동인가도 네. 그 앞에 어디 연립주택을 얻어줘서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건지 뭔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남는데 아무튼 네, 임대해서 해는 경로당이 몇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쉽진 않겠지만 이 토지를 시골 같은 게 좀 임대를 해줘서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부지는 임대를 해줄 수 없고요. 네. 건물 임대는 가능하죠. 부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노인복지법에 경로당 아. 그 설치 신고 기준이 부지를 확보해서 아니면 지금 이제 이 미설치 마을에 지금 뭐 똑 부러진 어떤 대안은 지금 없으신 거예요, 그죠? 네, 대부분이 이제 일단 신축 부지를 확보 못해서 그래서 물론 제 생각에도 좀 이 남녀 어르신이 따로 써야 됐던 화장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공간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녀 어르신 한쪽만 계시다면 사실은 뭐 좀 뭐 이동식 주택 같은 거로 좀 적게 해서 어디 이렇게 좀 장소를 좀 적게 잡아도 되는데 적은 것으로. 근데 그래서 아니면은 어쨌든 지금 이분들은 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거거든요. 많은 분들에게도 이 경로당에서 물론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또 어떤 그 노후의 어떤 그런 외로움도 달래시면서 사시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대안이 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뭐 빈집 같은 거라도 뭐 좀 깨끗이 정비 수리해서 또라든가 그래서 어떻든 무슨 방법을 찾아서 이 32곳 이분들은 다 지금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로당을 갖길 원하는 마을일 거 아니에요. 뭐 필요 없다 이런 데도 있나요? 32개소가 다 원하는 것 같진 않고요. 거기 조사한 것처럼 그 인근의 경로당을 그 전부터 써와서 그거는 불편 없이 사용하시는 마을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또 되게 어떤 마을에서- 분들은 옆에 마을 그거 같이 쓰는 걸 되게 또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이제 미설치된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건물을 임대해서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미설치 등록 마을이 한 곳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좀 네. 연구를 해서 네. 요거 어떤 그런 어떤 혜택을 좀 어르신들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또 다른 의원이 질의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네, 황진태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작년 6월에 체온계 구입했죠. 네. 뭐 내용은 없어가지고 얼마치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하고 같이 다 아니 해서 아니 사회복지과만 저희 그러죠. 과만요? 가정여성과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과만 봐야 뭐 되겠는데. 계략 얘기해서 계략. 17억 정도 했잖아요. 네. 16억 얼마니까. 네네. 거기 입찰 방식이 어떤 거였나요? 그때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수익이 어떤 근거에서요? 그때 이제 경기도에서 뭐 긴급을 이제 코로나 감염 지금 상황이 이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다는 이제 공문을 내려줘서 그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 경기도에서 수익 계약을 해도 된다는
공문이 와서 했다는 것인가요? 예, 그게 정책기획 담당관으로 그때 공문이 왔었고 정책에서 이제 공문을 부서에 뿌려졌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요게 지금 이게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수익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법 제7조 1항 단서에 따라 수익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가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붙여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겁니다. 이거 딱. 거기에 감옥에 보면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아마 이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항을 지금 인용한 것 같아요. 그것은 경쟁에 붙일 만한 여유가 없거나 경쟁 붙여서 목적 달성할 수 없거나 이게 체온계 구입하고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붙여 안 될 계약 목적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가 어떻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뭐 경찰에 고발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확히 상급부서 문의해서 회신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뭐 가정 여성과 얘기 나왔으니까 그때 제가 모르니까 이 업체를 추천받았다고 하셨죠.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천. 근데 공교롭게도 업체를 추천받은 게 아니고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대로 수첩에 써놨습니다. 저는 거기 업체를 저희 과에서는 몰랐고요. 나중에 과에서 주무 과장님이 그때 당시 7억에 해당하는 걸 해야 되는데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거고 공교롭게도 이 가정여성과 사회복지과가 계약한 업체가 동일한 업체고요. 전 거기 현장도 갔다 왔고 하나민 업체도 갔다 왔고요. 회계과에서 계약서에 보면 24억을 한 번에 그 가족여성과 사회복지 합해서 계약했어요. 24억 445만 원. 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했고요. 그 여기 제가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익 계약할 수 있는 경우를 경기도로 받았는데 여기는 그것만 믿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상급 부서에 질의해서 회신 받아주세요. 팀장님 아셨죠?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이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카네이션 하우스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네이션 하우스에는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한 사업인데 그 운영비만 편성됐다 보니까 카네이션 하우스 그 유지 보수 비용을 사장이 지금 해준 다 안 담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카네이션 하우스가 아예 없이거나 그래야지. 카네이션 하우스를 설정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에서 사업지 안 한다고 시에서 이거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이 시설 유지비 세워줘야 됩니다. 10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반환하거나 해야죠. 아니면 동네에 줘버리거나. 운영비는 1,000만 원 주면서 뭐 프로그램 운영 합디다요. 아니, 화장실에 고장나서 화장실 못 가는 걸 쓰나마한 것을 왜 운영비를 1,000만 원씩이나 지원해 주냐고요. 뭐가 좀 안 맞아요. 자, 카네이션 하우스 끝. 그 다음에 경로당 문제. 자, 경로당 지금 그 수선 유지비 작년 거 지금 전부 다 그 처리됐는가요? 작년에 2020년 거. 다 완료됐어요? 마이크 켜고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입니다. 그 의원님 2020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집행 완료된 걸로 알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금년도 거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집행됐습니다. 현재 그 추경 예산은 보조금 교부 신청 중에 있고요. 본 예산 부분은 한 5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해주시고요. 제 경로당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성시가 경로당의 물품이라든가 수선 유지하는 걸 봐갖고는요, 전부 다 그 직영해야 돼요. 직영. 지금 그 업무 자체를 직영 위주로 하고 있는, 직영이나 다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진짜 이런 때 지금 처음 봅니다. 무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시 경로당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하들 일을 하는 거고 시에서 보잘 보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이 기준 뭐 평수라든가 이런 것만 기준하고 있고 뭐 우리 지금 마을 경로당에는 지금 기준도 없습니다. 한 개 마을에 하나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몇 명당 하나 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늘상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동창회에서요 20명이 모여서 경로당 설치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진짜 나는 업무를 왜 이렇게 하지? 몇 번 얘기했으면 그 기준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 안 했다고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법에는 있잖아요. 마을에 한 개씩이나 두 개씩 없어요. 마을에 10개, 100개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요. 60년, 50년 넘어서 65세 이상 된 모여서 있잖아요. 경로당 만들어서 우리 거기서 활동하자 해서 만들면 요구하면 해줘야 됩니다.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기준 마련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들이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선거 때 나와서 표만 따먹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 선출직을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난 도대체 안성시 행정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저 타관 출신이라고 사람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와서 보니까요 있잖아요. 자기 기득권 주장하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안성 발전 저희는 본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발전해야 된대요. 좀 아쉽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원 관련해서 예전에 그 박상순 의원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마 현장 방문도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그냥 센터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뭐 주간보호센터 이런 거. 정말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장애인 정치하려면 거기에 맞는 복지관도 지어주시고요. 네? 정말 해야 너무합니다. 이거 보니까 최근에 제가 감사 때문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지경하다가 위탁 줬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관. 참, 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필요한 조치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성시에서 일자리에서 많이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뭐 의회에서도 수십 번 얘기하고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지금 뭐 현황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그지 뭐 별반 차이 없고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 주무 부서에서는요. 이 장애인 정책, 특히 일자리 뭐 등등등 해서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 인사철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줄 댄다, 겁디다. 일은 대충 하고 진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고요. 정말 소신껏 이런 사람이, 예? 그 상위 직급 올라가고 그런 사회 풍토가 되어야 시도 발전하고 안성생명도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왜 이렇게 될까 자꾸 제가 자문해보는데요. 물론 저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막 의회에서 감시효과를 잘 못했으니까.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려요. 기본에 충실한 공직사회 만듭시다요. 꼭 필요한 건 해야 되고요. 불필요한 건 하지 않는 그런 풍토로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안정준 의원님. 예, 그 장애인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황태 의원님 장애인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장애인님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 그 기업체에 그 몇 명 이상이면 장애인 쓰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거기하고 같이 우리 일자리 무슨 과지? 새로 바뀐 게 뭐 일자리 창출과인가? 일자리 경제과요. 일자리 정책과? 네, 거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장애인들
뭐 취업시키고 이런 거 없어요? 그 종사자 대비 뭐 50명 이상일 때 네. 장애인 몇 명 고용하고 그게 기준이 50명 있어서 이상? 네. 아, 그런 거 말고 또 예를 들어서 뭐 10명 이상이라도 장애인을 쓰면은 무슨 뭐야 그 임금의 몇 프로를 뭐 준다든지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는 네. 그 기업체든 관공서든 그 프로테이지 대비해서 그 채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기업체에서 장애인들 이렇게 별로 못 보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저 일자리 경제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장애인들 지금 어차피 장애인 쓰면은 그 일부 뭐 나라에서 임금을 주잖아요. 또 안 되면은 또 시에서라도 좀 뭐 더 줘서 아예 그냥 뭐 경영에 계시는 분들 뭐 좀 도움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인 월급이 최저 임금이 얼마요? 월 한 180만 원 됩니다. 140만 원? 180만 원. 18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도 얼마 줄 거고 또 거기서도 뭐 얼마 반은 줄 거 아니야. 아마 못해도 일을 뭐 반도 못하는 적은 아닐 거 아니니까 반은 주면은 나머지 뭐 도에서 주고 국도에도 주고 또 모자르는 거는 우리 시에서 주는 아이들에도 장애인 지금 일할 수 있는 분이 한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 뭐 이렇게 장애인들 만나면 뭐 장애인 일자리가 없다고 맨날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그 시에서도 뭐 일조를 해서 좀 보조를 그 기업체에다가 돈을 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들을 좀 많이 쓰게끔 이렇게 하면 어떤가 그런 걸 한번 서로들 논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신 거죠? 또 다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사회복지 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